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야당은 이거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은 대국민 선전포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내는 우리로선 나쁠 게 없지. 앞으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임명,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실과 여야의 분위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그 이상의 지금 보고를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의견. 여당 지도부가 강선우 후보자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현역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동료라는 점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8, 59, 59, 62, 64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주간 고공 비행 지지율을 쭉 가다가 소폭이죠. 2.3%포인트. 이것도 오차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하락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현정 의원님. 네. 아무래도 저건 강선우 후보자 혹은 이진숙 후보자 이 두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 탑10이 2주 동안 이걸 다루는 거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는 분을 그렇게 지금 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저런 인식 때문에 지금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한번 추세가 꺾인다는 것은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면서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은요 2013년도에 남양유업 사태 때 그때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뢰 입장에서 입법 활동도 하고 어떤 의뢰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100명 정도가 을지로위원회에 가입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정당이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게 바로 가치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고생을 하는 게 결국은 법치주의라는 그 가치를 비상계엄을 통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그동안 항상 을편에 서왔다,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왔다, 이런 것들을 그 말끝마다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민주당이 과연 그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강선우는 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론조사가 소폭 하락한 이재명 대통령인데 저는 성취부지 않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어려운 질문만 들어 죄송해요. 근데 보통 대통령실 임명을 강행하려고 마음을 굳히면 당에서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좀 재고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좀 바뀐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좀 여론을 기울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임명 유지 결정 영향을 미친 건 여당 지도부다. 좀 뭔가 바뀐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후보자가 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죠. 현역 의원에 대한 의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리 지키는 거 그래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성공입니다. 저는 국정 지지율을 국무위원 한 명 임명하는데 좀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검찰 개혁 등을 비롯한 지금 아마도 많은 저항이 있을 개혁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국정 지지율 거의 70%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국무위원 한 명 임명하는데 이렇게 국정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저는 그 당에서도 여당 의원들끼리의 의리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갑질불패, 뭐 현역불패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부불패라고 해서 이 강선우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관계를 여러 가지 이번에 임명 강행 수순의 요인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작용했겠죠. 근데 작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적격으로 보는 사유 자체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예컨대 지금 보좌진 입장에서 보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괜찮아. 뭐 앞으로 이걸 헤쳐나가기 어려운 강선우 후보자를 지원해야 돼. 예. 이렇게 그것을 손을 들어준다면 보좌진은 그럼 누가 동정하고 누가 연민하고 누가 그 권익을 보호해 주나요? 저는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그 낙마시킬 거다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임명으로 가신다면 11일 정해서 그 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시 재송부 요청하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고민을 다시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얘기를 듣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좀 밟고 있는 와중에 또 문재인 정부의 전직 여가부 장관의 이른바 갑질 폭로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 안 좋은 분위기로 여건이 봤을 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까지 짚어봤습니다.